블레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녹아내린 케이크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휴대폰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일까?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블레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손주 둘의 도시락을 싸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와 1학년 서연이는 각각 반찬 취향이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김치를 싫어하고 서연이는 계란을 안 먹습니다. 블레는 2개의 도시락통에 각각 다른 반찬을 담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간호사로 야간 근무도 잦았고 아들은 IT 회사에서 저녁 9시가 넘어야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가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처음엔 6개월만 도와주려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6개월만. 블레는 망설였습니다. 고향에는 친구들도 있었고 텃밭도 있었고 자신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저희 정말 못 살아요.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저는 야간 근무도 돌아야 하고. 그 말에 블레는 결국 고향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6개월이 1년이 되었고 1년이 2년이 되었고 어느새 4년이 흘렀습니다. 고향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블레야, 언제 내려와? 블레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아침 7시 블레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민준아, 서연아, 일어나야지. 아이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할머니, 5분만 더요. 블레는 웃으며 이불을 걷습니다.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아침 먹이고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오전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봅니다. 점심은 혼자 간단히 먹습니다. 오후 3시 다시 학교로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 2곳을 돕니다. 태권도 학원과 영어 학원. 학원 사이 시간에는 간식을 먹입니다.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줍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 받아쓰기 시험 봐주세요. 블레는 안경을 쓰고 아이들 곁에 앉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을 씻깁니다. 9시 재웁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불을 끕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블레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며느리나 아들이 돌아옵니다. 블레는 데운 저녁을 내놓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괜찮아, 밥 먹어. 블레가 대답합니다. 며느리는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버텨요. 정말 감사해요. 블레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4년 동안 블레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자신이 아플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
고열이 났는데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쉬세요라고 했지만 블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블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사는 거라고. 이게 내 역할이라고. 손주들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그날은 10월 17일 블레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집에 일찍 올게요. 블레의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나? 하는 작은 기대였습니다. 사실 블레는 며칠 전부터 힌트를 줬었습니다. 다음 주면 내 생일인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블레는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선물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됐습니다. 케이크 하나 앞에서 촛불 하나만 불어도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 내내 블레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롤레 케이크를 준비했을까? 혹시 아들이 꽃이라도 사올까? 오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블레는 동네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케이크들이 보였습니다. 블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기 작은 케이크 하나요. 블레가 대답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로 주세요. 제일 작은 거요. 몇 명이 드실 건가요? 네. 5명이요. 블레는 대답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자신. 초는 몇 개 꽂아드릴까요? 하나만요. 하나만 주세요. 케이크 값은 18,000원이었습니다. 블레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손주들 용돈 주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케이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블레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하얀 박스 위에 작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블레는 케이크를 한참 바라보다가 박스를 열어 초를 꽂았습니다. 분홍색 초 하나.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일찍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블레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에 잘 안 입는 깨끗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72세 여자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오늘은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블레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고 안아줄까? 며느리가 미리 준비한 선물이라도 있을까? 아들이 엄마 생일 축하해 하고 꽃다발이라도 건넬까? 72년 인생에서 그렇게 큰 걸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블레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시부모를 위해
중년에는 자식들을 위해, 노년에는 손주들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블레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돌아왔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식탁 위에 케이크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저거 뭐예요? 케이크란다. 블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블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일이야. 정말요? 그럼 우리 케이크 먹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블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오면 같이 먹자. 다 같이 먹어야지. 아이들은 조금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레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숙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블레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 그럼 몇 시쯤 올 것 같아? 블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9시는 넘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 먼저 챙겨주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블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블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어. 늦을 것 같아. 블레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블레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할머니는 안 먹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먹을게. 너희 먼저 먹어. 블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블레는 식탁 위의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크림 위에 꽂힌 분홍색 초. 아직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케이크 언제 먹어요? 엄마 아빠 안 와요. 블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곧 올 거야. 하지만 오후 8시 30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는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8시 40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블레는 급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데리고 외식하고 올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제가 지금 데리러 갈게요. 블레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외식. 오늘? 그럼 나는? 블레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엄마야. 지금 데리러 갈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엄마다. 피자 먹으러 가요? 순식간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방에서 뛰어나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블레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외투를 입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잠그기가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피자 먹으러 가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블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천천히 쉬세요. 저희가 애들 데리고 올게요. 며느리는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우리 금방 올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도시락은 안 싸주셔도 돼요. 내일은 급식 먹일게요. 응, 알았어. 블레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지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블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분홍색 초, 아직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블레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블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밖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케이크 박스를 열었습니다. 크림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초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블레는 천천히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시도한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블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블레는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블레 씨의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혼자 자신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블레는 케이크 박스를 닫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블레는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1460일 동안 블레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데리러 갔습니다. 학원 2곳을 매일 오갔습니다. 태권도 학원과 영어 학원. 일주일에 10번, 한 달이면 40번, 4년이면 1920번. 블레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8번 데려갔습니다. 밤새 간호했습니다. 열이 내릴 때까지 이마에 수건을 갈아줬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친정과 처가를 오가는 동안 블레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애들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말하면 블레는 응, 다녀와 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려 고열이 40도까지 올랐을 때도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 가세요 라고 했지만 블레는 괜찮아.
너희 일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음 주면 내 생일인데. 불레가 말했을 때 며느리는 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외식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불레 없이 며느리는 문자 한 통으로 끝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집에서 쉬라고. 혼자.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있으면 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도시락을 싸주는 사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사람, 학원을 오가게 해주는 사람, 저녁을 차려주는 사람, 빨래를 해주는 사람, 청소를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불레라는 이름을 가진 72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들 봐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기를 바라며 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피자 먹었어요. 하지만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불을 끈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노크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응, 자. 불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하신가 보다. 푹 쉬세요. 아들이 말하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불레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학원을 돌고 저녁을 차리고 또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언젠가 불레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때가 되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불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혼자. 불레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불레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손주들 대학 등록금 보태라고 4년간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불레의 노령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총 1,44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4년 48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신은 옷 한 벌 사지 않고 미용실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통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옷들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근무라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도시락 안 싸셨어요? 블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급식 먹여라. 네. 갑자기 왜요? 애들이 도시락 좋아하는데. 나 고향에 좀 다녀올게.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애들은요? 저희 둘 다 일하는데 누가 애들 봐요? 블레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 아이들이잖아.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블레가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생각했어. 그리고 어제 확실히 알았어. 아들이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블레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72년 동안 남 위에서만 살았어. 이제 나 좀 챙기면서 살래. 엄마, 그게 무슨... 아들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러세요? 어제 생일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블레는 쓰게 웃었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야. 애초에 기억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 며칠 전에 내가 말했잖아. 다음 주면 내 생일인데라고. 넌 네 했어. 그리고 잊어버렸지.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블레가 계속 말했습니다. 4년 동안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너희 아이들 도시락 싸고 등하교 시키고 학원 돌고 저녁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아파도 명절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너희가 버틴다고. 블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덕분에 너희는 편하게 일했지. 그런데 나는 뭐였어?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었어. 가족이 아니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어제 생일날 너희는 외식했지. 블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 없이. 나한테는 문자 한 통.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그게 다였어. 엄마, 그건. 나는 혼자 케이크 사왔어. 18,000원짜리 초 하나 꽂아서 식탁에 놓고 기다렸어. 너희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그런데 너희는 안 왔지. 블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 10시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혼자 초에 불 붙이고 혼자 생일 노래 불렀어. 7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 혼자 내 생일을 축하한 게.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블레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가족이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편리한 사람. 그래서 나 이제 갈게.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블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미 결정했어. 고향 가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블레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블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야, 나 갈 거야.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블레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는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고향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블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블레는 하나하나 뽑아냈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블레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친구들은 반가워했습니다. 블레는 4년 만에 친구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블레는 이야기했습니다. 손주 돌본 이야기, 생일날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 말에 블레는 울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올라와 주세요. 애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블레는 대답했습니다. 손주들과는 영상통화할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나는 안 올라가.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엄마, 너희 아이들이잖아. 너희가 키워야지. 나는 이미 내 자식 다 키웠어. 이제 내 인생 살게.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을 줄일게요. 어머니, 없이는 안 돼요. 블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없이도 돼. 너희는 할 수 있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너희가 부모잖아. 너희가 해내야지. 전화를 끊고 블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블레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블레는 일기를 썼습니다. 72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72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시작한다. 교훈과 여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블레는 지금 고향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했지만 이제는 잘 지냅니다. 며느리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줄였습니다. 아들은 재택근무를 늘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했지만 차츰 적응했습니다. 블레는 적금으로 모은 1,440만 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블렌의 다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만 문을 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블레 씨, 커피 한 잔 주소. 네, 금방 드릴게요. 블레는 웃으며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책을 읽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와 읽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꿉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합니다. 블레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녀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존재가 지워지는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름이 불려야 하고 생일이 기억되어야 하고 나의 삶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블레는 4년 동안 시어머니, 할머니로만 불렸습니다. 블레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역할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덕분에 버틴다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도 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둘째, 당신이 떠났을 때 무너지는 시스템은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가 없으면 아들, 부부가 살 수 없다는 건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 기대돼 누군가 희생하지 않아도 지탱되는 관계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몫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조부모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만 줍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블레가 떠난 후 아들 부부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일을 조정하고 역할을 나누고 부모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블레는 12세에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나이도 많은데. 하지만 블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게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삶을 바꾸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일을,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기억해 줄 차례입니다. 블레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어야 했어. 72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카페 문을 닫고 블레는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고향, 마을의 저녁 공기가 상쾌합니다. 친구가 손을 흔듭니다. 블레야, 같이 걷자. 블레는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블레는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위해 사세요.